4월 21일 월요일 마감 시황이 5%입니다. 자, 환율 조금보다 늦게 찍었네요. 자, 오늘 우리나라 주식 본부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특히 환율 달러 이쪽에 좀 많이 긴장됐던 하루였습니다. 자, 환딜러분이 좀 많이 바빴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세상 투자에 큰 판이 바뀐다, 뭐 트리플 약세, 약한 미장 흐름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뭐 괜찮으십니다. 뭐 정신은 뭐 정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국장이 여전히 바닥에서 제일 강하고 바람직한 투자가 될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 중에 트럼프 취임이 딱 3개월 지났습니다. 자, 3개월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볼 거고, 오늘 달러 급락이 좀 나왔지만 이런 부분이 오히려 미국의 신뢰를 깎아먹을 수 있는 파월 해임 같은 게 영향을 좀 미쳤다 보는 데가 많아요. 또 반면에 베센터는 은행 규제도 완화하려는 그런 1단계 착수를 좀 했고요. 자, 금주부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각국별로 관세 협상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테슬라나 알파벳 같은 빅테크의 실적도 나와요. 관세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수출 통해서 시장 신호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금 정말 싼 가운데서 방패를 들고 미국 눈치 때문에 수급이든 종목들이 조금은 재미없긴 하지만 그 과정을 분명히 지키시면 수익 낼 수 있는 과정이라 보고, 자, 오늘 제가 한미반도체 한번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점검하고 한번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대선에서 정말 각 다양한 공약과 부양책, 특히 정시 관련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되며 우리 투자하는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시황이 좀 길었지만 좀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투자할 때 꼭 필요해요. 꼭 좀 못 보면 봐주시면서, 오늘 환율 때문에 제 긴장을 좀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어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또 강한 걸 확인했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국장포도 수익 내는 과정을 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른쪽 이게 달러의 가장 그 반대에 있는 유로화예요. 유로화는 3년 내 고가, 오늘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고, 반대로 달러는 98까지 꺼지면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 돈이 빠지는 흐름을 분명히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급하게 막 미국장은 여전히 안 사시는 게 좋아요. 그 파월 해임도 이거 안 되면 좋은데. 자,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5까지는 아니지만 달러와 함께 좀 약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하지만 트리플 약세에 대한 흐름이 시장에서 신호를 준다는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정시는 4월 둘째 주에 빅스가 급등해서 했다 보니까 변동성은 좀 정점을 지났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신을 한번 미리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이 1% 빠져도 우리나라는 좋죠, 오히려. 자, 여기에서 트럼프가 취임한 지가 3개월 지났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걸 아시고 난 다음에 다음 사이클과 행간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작년 11월 5일이었어요. 그때 트럼프가 해리스랑 붙어서 어쨌든 본인의 힘으로 강하게 당선이 됐죠. 10월달부터지만 트럼프가 막아라 그래서 특히 미국을 아메리칸 퍼스트로 달러 증시 채권 트리플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때 트럼프 관련주 그다음 몇 배나 되는 레버리지들이 엄청 급등을 했다가 뭐 그 뒤에 살짝 급나가면서 저는 시장 신호를 읽었다 말씀드렸고, 지나면 작년 말이 미국장의 꼭지였던 거예요. 너무 쏠렸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1월 20일 날 취임식을 합니다. 자, 취임식 하면서 그때 말했던 여러 가지 거친 공약들과 그 의회 승인 안 받아도 되는 수백 개 행정명령 사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때까지 괜찮았어요. 자, 근데 2월 달에 딥시크 나와서 AI 판도를 흔들고 어떤 빅테크에 대한 제가 마진율, 엔비디아가 1년 들고 있던 거 다 팔았던 그때 시기였는데, 지금 보시면 묵직한 금리와 달러는 2월 달에 꼭지를 쳐요. 올해 정시보다 빨리 칩니다. 자, 트리플 꼭지를 쳤던 2월이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 협박과 리쇼어링을 하면서 미국의 공장저 트럼프 협박이 시작됩니다. 3월 달만 해도 그래도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미리 좀 말씀드렸긴 했지만 그때 정책이 뭐였냐? 이렇게 강하게 하면서 미국 경기를 누르고 장기 금리를 눌러서 재정정책 비용을 줄이자. 도지 부서에서 일론 머스크 열심히 일하고 있죠. 그러면서 흐름들을 보면서 시장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자, 본격적으로 본 거는 4월 2일 날 해방데이라 했는데 그때부터 정시가 폭락하고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미스터 마켓이 트럼프 정책이 너무 거칠고 너무 무모해,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경고로 보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4월 7일 날은
금융 발작의 정점을 찍습니다. 나스닥이 고점 대비 25%나 급락을 하고 14,800까지, 그때 월요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밑에 잡아드렸습니다. 괜찮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리를 보면서 했지만 금융 발작까지 빅스 꼭지를 치면서 둘째 주에 맞았어요. 그 다음부터 놀랐던 트럼프가 베센트든 뭐든 이제 금융 정책의 조율은 금융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이러면 안 되겠네 하고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시로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달러나 이쪽은 여전히 변동과 돈이 빠지는 흐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세는 중국이 200% 300% 때리고 저끼리 난리 치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동맹 좀 도와줘, 좀 봐줄게. 자, 글로벌 보편 관세를 10%를 때려놨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10% 딱 깔아놓고 3개월 동안 90일 동안 우리 협상 잘하자, 그런 과정이나 보시면 돼요. 7월 8일까지입니다. 자, 정리가 되셨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죠. 자, 지금 현재는 분명히 트럼프가 많이 놀랐어요. 뭐 그걸 가지고 자기 뭐 채권 자산이 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뭐 그런 건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이 금융치료는 옆에 재무장관 베센트와 지금 조금 나아진 상무장관 러튼이 해주고 있다 합니다. 계속 시켜야 돼요. 트럼프를 계속 잡아줘야 되고 큰 실수 안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주는 일본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관세 협상에 들어갑니다. 바로 안 끝날 거예요. 여론들이 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한 개라도 잘 되길 바라는 측면에서 1, 2주 더 봐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 미국의 신뢰의 손이 분명히 됐어요. 빅머니 보는 금융투자상 지금 달러까지 더 떨어지는 부분은 이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트리플 약세를 상당히 강하게 보이고 있고, 파월까지 제명하는 건 안 좋다 했습니다. 이거 좀 말려야 돼요, 옆에서. 자, 국내에서도 트럼프는 계속 반대파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좋은 면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재산 수천억짜리 있는 채권에 기스가 나서 금리 올라갈 때 뭐 정책을 바꿨다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가오가 안 살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트럼프 자산이 5조 달러, 6조 달러 정도 합니다. 뭐 그런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조사한다 그러고 압박하는 카드로 자꾸 언론도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쨌든 정권 최애 지지율이 40% 초반까지 떨어져서 역대로 제일 낮은 지지율이에요. 이런 면이 사실 트럼프 압박을 가하면서 이 미친 정책에 조금은 조율되는 좋은 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공화당의 콘크리트 지지층도 흔들리고 있고, 특히나 트럼프는 나올 때 이 섬유 물가 잡는다 했어요. 자, 물가를 잡아야 되는 어떻습니까? 지금 더 난리 났죠. 분명히 저는 좀 조율된다 봐요. 자, 금주 실적은 테슬라라든지 G10 재무회담, 뭐 알파벳 실적 이런 거 다 챙겨볼 거고, 자, 제가 주말에 정말 정리를 딱 했던 추세를 볼 수 있는 싸가지 정책 경기 연준 AI는 한번 정리를 쭉 다시 해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봐주세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글로벌 투자에 분명히 제가 뭐 트리플도 말씀드리지만 바뀌었어요. 미국 증시가 떨어졌다 해서 막 급하게 레버리지 같은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 여러 번 드리고 있고, 대신에 오늘 같은 케이스 나스닥 20 빠져도 우리나라나 중국은 보너스입니다. 이런 면을 자꾸 잡고 가셔야 돼요. 올해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우리 기회국장에 투자가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강강약약. 자, 금은 참고로 보지만 또 신고가 나면서 미국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비트코인의 8만 불 이하에서는 관련 보도였는데 지금 또 오르고 있어요. 이런 면에 저는 오히려 단단하게 보면서 홀딩하고 있는 분들은 잘 가져가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보였던 유로화가 3년 내 고가가 나면서 달러 약세를 더 부추기고 있는 상태고, 자, 관세 다음 뭐라 했죠? 다음 두 번째 단계가 환율이라 했습니다. 환율은 덜하기 때문에 앞으로 각국별로 환율 추이가 정말 중요할 거예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유럽은 부활절 휴장이고요. 일본은 미국처럼 떨어졌고, 자, 중국, 홍콩도 지금 부활절 휴장인데, 중국에서 로봇 마라톤 대회가 개최됐어요. 우리 마라톤 로봇 관련 테마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되게 괜찮은 모멘텀이고, 여전히 2분기부터는 내수 촉진을 강하게 할 거다. 우리 테마에 대한 기반. 대만은 약하다. 자, 우리나라는 오늘 미국 선물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도 보합 정도 잘 끝났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종목들이 눈치를 보고 있지만 삼바나 하닉스 플러스 조선의 자동차 하락. 자, 우리나라에서 항상 제일 빠르게 수출 지표가 나와요. 전 세계 다 본다 그랬는데 10일마다 나옵니다. 근데 오늘 나왔던 게 YOY 작년 대비해서 수출이 5% 하락했어요. 왜? 미국 관세 영향을 받습니다. 3월달, 4월부터 아까 보셨잖아요. 그런 면 때문에 받고 10% 보편 관세는 깔려 있습니다. 특히나
품목 관세 받고 있는 철강이나 자동차들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태예요. 또 비싼 것들이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미국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이 나오잖아요. 특히나 이제 테슬라, 애플 이런 것들은 중국 관련 비중이 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분명히 관세 때문에 미국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제가 실무집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다행히 우리나라 10개 품목 중에서 반도체는 여전히 좋습니다. 그 반도체는 계속 가져가야 될 가장 기준입니다. 환율은 1315원 괜찮고요. 자, 연기금을 누가 안 좋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니라 말씀드렸고 여전히 7조 정도 더 살 수 있어. 연기금. 이 부분이 현대차 증권 보고서 나왔기 때문에 저랑 같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관망입니다. 매도가 분명히 줄어드는 거지 많이 팔았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외국인의 작년 비해서 지금 서서히 좋아지면서 저는 올라가는 과정으로 계속 볼 거예요. 자, 신용잔고가 3일째 올랐지만 2조 원 잘 털고 이제부터 올라가면서 저는 종목장에 도움되는 신용잔고는 보고 있습니다. 자, 섹터 간단하게 하고 구체적인 거는 제가 파트 2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H20 엔비디아에서 중국 규제 받았던 부분이 이번에 보면 삼성전자에도 겨우 DRAM 매출의 1% 2% 정도다. 별거 아니다. 구체 수치 나오고 있고 한익선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괜찮습니다. 자, 애플 이번 주에 스마트폰 관세 협력이 있죠. 러튼이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한번 기대해 볼 거고 온디바이스든 우리나라 삼성전자. 자, 지금 대선 정책 보셨어요. 코스피나 이쪽을 살리려고 많이 하는 건 진짜 고마운데 뭐 4,000포인트, 5,000포인트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좋은 거는 안정적인 삼전. 자, 소부장이 좀 반등 주는데 워낙 많이 빠졌고 올랐는 게 떨어지면서 올해 반도체 조금 반등 주고 있지만 한미 반도체가 되게 이슈가 많아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파트 2에서 하나 비전과 함께 한번 정리 싹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우리 중요한 가장 큰 대장포트 주도 섹터 빅바이오 여전히 좋아요. 주소 바뀐 거 없으니까 잘 가져가시고 하케들 2개 4월달 5월달. 자, 대장주 알테오젠 추세 좋고요. 필수이픽과 중국 관련 다 좋습니다. 자, 종목 장세는 오늘도 다 보고 있는데 좀 전체 관망이었어요. 이제 큰 거보다는 뭐 미국이든 달러는 다 보고 있어서 여전히 정치 테마가 지난주 금요일처럼 몇 개가 엄청나게 거래서 올려요.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우린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냥 보시고. 자, 로봇 테마 모멘텀 꾸준합니다. 중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AI에서 앞으로 생산성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니까 아까 중국의 로봇 관련 마라톤도 말씀드렸고 모건 스탠리가 전 세계 로봇 관련 보고서 나왔어요. 우리나라 포함되어 있으니까 파트 2 소개시켜 드릴게요. 온디바이스도 이번 주 보면 되죠. 잘 버티고 플러스 나 있습니다. 자, 중국의 정책보는 중국 소비주 꼭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엔터주 꼭 가지고 있자. 게임 대장주 절반 20% 팔고 했지만 잘 가져 있자. 중국 수혜주 3인방 다 좋다. 우리 거 다 좋아요 진짜.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대선 관련 전국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올해는 전세계 유동성, 재정정책 미국이 저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시기라 보는 거고 후보별로 정말 부양책들이 많이 나와요. 뭐 4천 보내겠다 5천 보내겠다 많은데 3천만 먼저 보내라고 항상 부풀하게 말하면 안 좋습니다. 가야 될 단계가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돈 쓴다 뭐 보낸다 그런 것보다 이제 우리 다 스마트하잖아요 국민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정책을 선별해서 보시고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글로벌적으로도 복지 분배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성장 수익이 나야지만 이걸 할 수 있어서 이런 쪽으로 우클릭한 흐름들이 다 공통되는 우리나라 정시의 좋은 흐름입니다. 상법 개정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또 제소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정시끌되는 되게 좋은 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저것 해도 정책 불확실성, 정치가 불확실성 줄어들고 이런 그 대선들의 다양한 부양책들이 코리아 부스트업으로 좀 큰 기대를 가지셔도 돼요. 여기서 좀 자신감 찾으시라고. 특히 유동성 쪽에서. 이런 반도체, AI, 바이오, 로봇, 엔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책 쪽에 다 포함되는 우리 종목들입니다. 자, 금주 첫날인데 달러 때문에 조금 그러시더라도 큰 흐름상 괜찮다. 계속 우리는 자신감 가져주시고 자, 멤버십 가입한 분들은 사용 수익 계속 같이 내셔야 돼요. 파트도 같이 보시면서 다 챙겨 드릴 테니까 자,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면서 파트 2 넘어가겠습니다.